해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문제화하는지 보여줄게요. 이거부터 합시다. 이제 첫 번째. 함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아까 x에서 y로의 화살표 대응 관계라고 했는데 그 대응 관계들 중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말하려면 함수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예요. 대응 관계 중에서 규칙은 단순합니다. 두 개뿐이에요. 아까 화살표를 날려주는 쪽이 뭐라고 했지? 아니 정요. X쪽이죠. 정의역. 화살표를 받아주는 쪽은 공역.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이 여기에 있는 놈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들을 보고 함수라고 한다. 근데 아무거나 다 함수는 아니고 이 대응 관계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y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니네는 시험 문제에서는 y 값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구해봐. 근데 실제로 함수 자체의 뜻에서는 x가 중요한 거야. 정의가 되는 쪽이.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x만 중요한 거야. x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날려야 합니다. 안 날리면 반칙. 일단 x 중에서 화살표 안 날린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아까 용어대로 그냥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돼. 그럼 뭔 말이야 그럴 것 같으니까 x만 쳐다보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 날렸는지 안 날렸는지 체크해. 추석 체크하듯이. 오케이. 두 번째. 규현아? 네. 너 인기 많은 편이야? 아니요. 아, 좋아요. 그럼 뭐 별로 그런. 유준이 너는 준혁이는 좀 많을 것 같고. 양다리 금지입니다. 즉 화살표를 날리긴 날려야 되는데 한 군데만 딱 날려야지 두 군데로 날리면 양다리인 거죠. 안 돼요. 양다리 금지. 요거만 지키면 함수야. 요거만 지킬 수 있으면 함수입니다. 화살표를 날려서 대응이 돼야 되는데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전부 다 화살표를 날려야 돼. 모든 원소가 대응을 시켜야 돼. 그리고 Y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양다리 안 됩니다. 극혐이죠. 극혐. 양다리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대응을 두세 가지 써볼 테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자, 이 중에 함수인 것과 아닌 게 판단이 돼? 이건 함수예요? 아니요. 이건 왜 아닌 거야? 모든 화살표를 다 여기 반칙 쓴 놈이 있죠. 예를 들면 이쪽이 뭐 예를 들면 남자 아이들이고 여기 여자 아이들인데 이제 이쪽 애들 보고 야 마음에 드는 저기 학생 있으면 번호 눌러 찍어봐. 나 제 마음에 들어하고 그랬더니 얘가 봤더니 고개를 가로젓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거 반칙. 그냥 방송을 위해서 눌러줘야 돼요. 안 돼. 얘는 어떤가요? 2번 함수야 아니야? 내가 물어보는 건 함수인지 아닌지만 먼저 판단해. 함수 맞아요? 여기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랬지? 다 날렸어? 네. 한 개씩만 날렸어? 오케이, 그럼 함수인 거야. 그냥 단지 얘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양다리. 양다리? 2번이 그런 거죠. 2번
2번 3번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에이 이렇게 누르 이거 안 돼 이거 반칙. 그냥 그래도 함수가 맞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대로 생각하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다른 식으로 문제를 내볼게. 내가 지금부터 몇 개를 그릴 건데 그림을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원칙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연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런 그림이 있어.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야. 그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이걸로 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고르면 돼. 어렵진 않아.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자, 그럼 한번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게 저쪽 이 말과도 지금 연결이 조금 되냐 안 되니? 솔직히. 돼요? 우와, 이거 천재인데 그러면? 나는 잘 안 되는데, 솔직히. 이걸로 생각해서 얘는 보여. 다 그냥 보여. 쭉 보면 되니까. 근데 얘는 잘 안 보여. 근데 보일 정도면 감각이 좋은 거예요. 이건 함수의 그래프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이 원칙대로 생각하자면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날려야 하고, 그리고 양다리는 안 돼. 이걸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x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가 x고 이게 y니까. 그럼 x 하나에 y 값을 찾아보면 여기 y 값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된 이런 기분인 거야 이게. 그럼 여기 또 다른 x가 있으니까 또 y랑 또 하나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한 개만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든 x 하나에 y 하나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선으로 되어 있다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x들이 다 화살표를 알려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니까 다 날린 거죠. 다 날렸어. 그리고 x 하나에 y 값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그럼 얘를 봅시다.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왜 아닌 거지? 하나에 두 개씩. 양다리 보여요? 네. 여기 x 값이 하나 있는데 찾아봤더니 요렇게 y 값이 되는 게 또 하나도 있고 요쪽에도 y 값이 요 자리에 y 값이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x 하나에서 y가 이렇게 두 개 날아가는 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야. 그냥 도형인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지. x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조금 과장해주면 유준이를 생각하면 요거가 되는 거죠. 유준이는 얘입니다. 그럼 x 하나에 y 값이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하나에서 화살표가 4개를 날려버리는 거지. 거의 카사노바죠? 아니야? 네, 이거 뭐 월요일 날 만나는 친구, 화요일 날 만나는 친구 따로 이거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양다리에 해당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제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함수의 그래프니까 아닌가? 맞아? x 하나에 y 하나씩만 딱 붙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 x 하나에 쭉 선을 그어봤을 때 딱 만나는 데가 한 군데만 있다면 그게 y 값 하나인 거고, 얘를 딱 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면 요 x 값 하나에 y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럼 결론,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쉽게 찾는 방법은 세로로 선을 쭉 그어봐서 유일하게 한 점씩만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쭉 그어봤을 때 계속 딱 한 점씩만 만날 수 있는 체크. 이건 그러면 어때요? 함수의 그래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이 아주 지저분해.
아 이렇게 이거 그거 봤더니 전부 다 한 점씩만 만났으면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한 8차 함수쯤 되겠다. 이래가 이제 학년 올라가면 좀 더 차수가 높아진 함수 되는데 2차 함수는 직선은 안 구부러진 거잖아. 1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몇 번 구부러지면 돼? 한 번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철사 휘듯이. 3차 함수는 2번 구부러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3차 함수예요. 보통 말하는. 4차 함수는 3번 구부러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8차 함수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가 아닌가를 또는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이렇게 두 종류예요. 어려울 거 없고 나면 공짜. 그냥 보면 아는 걸 뭐 어떻게 해. 보면 아는 거.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든 이걸로 판단하든 함수가 되냐 안 되냐,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를 다 날려야 돼요. 양다리 금지. 요게 첫 번째 주제야. 캡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혹시 필기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뭐 수업 안 듣고 적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혹시 필요하면 요 사진을 전송을 할게요. 단톡방에. 자, 일단 함수인가 아닌가. 첫 번째 주제. 그러면 그냥 나온 김에 464번 보고 함수 그래프 아닌 거 한번 찾아봐봐. 그래프인 거하고 아닌 거. 464번. 그냥 눈으로 찾아. 골라줬어? 그러면 이것도 고를 수 있어. 처음 보는 문제이고. 네,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때문에 써주는 거니까 일부러. 얘는 이미 알고 있고. 자, x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3개 원소가 있어.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면 정의역은 뭐예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돼 있어. 정의역이 뭐냐고? x. 마이너스 0, 1 이거 들어있는 집합 맞죠? 공역은 뭐가 되고요? x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 f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놓고 나서 거기 이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3개가 있는데 이게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보래. 조금 다르죠.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은 fx는 마이너스 x 이겁니다. 그러면 요 규칙대로 함수 f라는 규칙대로 화살표를 날려보겠어. 마이너스 1부터의 정의역 날려봅시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나오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화살표를 날린 거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 x 0이 들어갔어. 0. 그러면 y값도 0인 거니까 0에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 1 집어넣어봤어. 1. 그러면 1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자, 이래놓고 함수가 돼 안 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볼 테니까 두 번째 gx라는 함수는 규칙이 x보다 하나 큰 수로 가래. 그럼 여기에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 공역이가 이렇게 돼 있고 말이야. 연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까요? 0, 0으로 가나요? 0은 어디로 가나요? 1. 1로 갑니까? 1은 어디로 가나요? 계산 밖에. 2로 가야 되는데 2가 없는 거지. 할 수 없이 화살표를 못 날린 꼴이 돼버린 거지.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가 아닌 거. 자,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정도인데 그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공짜 아닙니다 거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할게. 두 번째 주제는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 서로 같은 함수인가 아닌가. 역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일단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함수 g라고 하는 어떤 함수는
U라는 집합에서 V라는 집합으로의 대응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F는 정의역이 X, 공역이 Y인 거예요. G는 U가 정의역이고 V가 공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F하고 G랑 같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제한 조건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함수는 아까 설명할 때 문제는 사실은 y값을 많이 구하라고 하지만 실제 함수를 정의할 때는 누가 중요한 거냐면 x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이 둘이 같은 함수이려면 일단 정의역이 똑같아야 돼. f나 g나 정의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이 다르면 일단 다른 함수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아야 합니다. 출발 x가 다르면 끝난 거야. 일단 x는 똑같은데 그런 뜻이야. 정의역이 같아야, 즉 x라는 집합과 이 u라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원소들이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 원소들이 다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함수가 아예 똑같다는 말을 쓰려면 그때 생겨난 함수 값, y값들도 계속 똑같이 생겨야 돼. 함수 값이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x 집어넣은 거하고 g에다가 집어넣은 어떤 x 집어넣은 거랑 y값이 계속 똑같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1, 0, 1이었어. 그럼 f라는 놈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만약에 3이 나왔어. 0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어. 1 집어넣었더니 7이 나왔어. 이게 만약에 f라면 이 g도 정의역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각각 대입했을 때 g라는 함수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나와야 되고 0 대입했을 때 5 나와야 되고 1 대입했을 때 7이 나온다면 그때는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게 서로 같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이 x, 공역이 y야.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u고 공역이 v야. 이때 f랑 g랑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정의역끼리 일단 같아야 하고 이 안에 정의역의 원소를 차례차례 대입해봐서 그때 나오는 y값들,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말과 달라. 치역이 같아야 된다랑 다른 말이야 이거. 똑같은 x값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똑같이 나온다야. 결과적으로 치역은 같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서로 같은 함수가 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렇지. 치역도 같아야 돼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조금씩 해봐. 그렇게 말하면 틀려.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오케이. 그때 y값들도 함수값들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함수값들이 다 똑같게 나온 거랑 치역이 똑같다는 거랑 왜 달라요? 보여줄게. 자, 이런 함수가 이제 이따 그려볼 거야. 일단 정의역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관계야. 그냥 눈으로 봐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같은 함수야 아니야? 같은 함수지. 그러면 좀 말해봐. 정의역 뭐죠? 마이너스 1, 0, 1이죠. 공역은 뭐죠? 마이너스 1, 0, 1이죠. 치역은 뭐죠? 마이너스 1, 0, 1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F라고 했을 때 G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얘랑 같은 함수야 아니야? F랑 G 프라임이랑 아니죠. 같은 함수가 아니죠. 원칙대로 하면 정의역이 똑같은 건 확인했어. 그럼 y값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다른 함수. 그럼 아까 치역 얘기해볼게. 얘는 정의역 똑같아요? 오케이? 치역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똑같아요. 똑같지. 그럼 정의역이 똑같고 치역이 똑같아. 그럼 같은 함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뜻이야 그게. 뭐냐면 여기서 생겨난 y 값들 자체도 똑같은 값이 얘랑 똑같은 값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만 같은 함수다. 자, 그럼 내가 함수를 한번 써줄 테니까 이게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망했어?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입니다. 근데 fx라고 하는 함수가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둘 다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할게요. 자, 이 조건에서 fx하고 gx랑 같은 함수냐 아니냐? 기준을 가지고 따져봐 지금 천천히. 이 같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뭐부터 따지면 되면 정의역이 똑같나? 부터. 똑같게 알려줬어. 뭐 그려봐도 되고 눈으로 따져볼 수 있는 사람 따져봐도 돼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 연결해 보면 되잖아.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 맞아? 다른데 모양이?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 F부터 볼게요. 얘 어디로 가냐? 1? 얘는? 얘는? 이렇게 되는 게 F야? 그럼 G도 그려봐요. 이거 어디로 가냐? 요거는? 요거는? 같다 그러면? 같은 함수죠. 그러니까 니네가 함수를 생각할 때 이제 약간 그 착오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함수는 이렇게 선으로 막 그려지는 것만 함수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그래프의 정의를 살짝 써줄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니네 집합 처음에 배웠을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을 뭐라고 배웠을 텐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복습 안 하는구나. 화요일 날인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이 없다는 건 안 들여다봤다는 뜻인데 니네 문제야 그게. 설명이 아니에요. 화요일 날 수학 받고 간 다음에 영어 숙제하고 있고 목요일 날 또 수업 듣고 집에 간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영어 숙제하고 있고 금요일 날 영어 공부하고 온 다음에 수학 숙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의. 자 이거 뭐라고 부르는 이름 있잖아. 니네 계속 얘기했어. 말뜻하고 그 기호하고 그런 얘기가 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 표현 방법 뭐 크게 제목에 나 이런 말 안 쓰지만 원래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뭐 있고 여러 개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이게 무슨 방법이죠? 조건 제시법? 근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요거 뭐라고 읽으냐 니네?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 내가. 한번 읽어봐도. X가 X는 상수. 그게 일반적으로 읽는 방법이죠. X바 X는. 근데 집합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집합을 딱 보고 X들의 모임인데요. 이렇게 읽어봐. 얘네들의 모임인데요. 걔네들이 어떤 놈이에요? 라고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X들의 모임인데요. 그 X가 자연수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수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라는 거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얘가 뭐죠? 좌표. 더 줄여서 한 글자로 얘기하면 점. 그래. 그래프는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어떤 걸 만족하는 점들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그래프는 뭐의 모임이라고? 점들의 모임. 근데 그 점이 수없이 많아서 연결이 돼 있으면 선이 되는 거고. 그럼 점만 3개 찍혀 있는 경우도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나오니까 x가 0일 때는 0 나오니까
x가 1 들어가면 1 나오니까 이렇게 점 3개만 찍히지? 요게 함수 f의 그래프인 거야. 니네 머릿속으로 얘 보는 순간 벌써 이거를 그리고 있겠지만 그건 정의역이 모든 수가 됐을 때 그러면 모든 x들을 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고 정의역의 원소가 3개면 점도 딱 3개가 있는 게 그래프라고. 그러면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빨간 걸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같은 그래프 맞아요? 그럼 확실하게? 맞죠?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 니네가 상상하는 그림으로 fx는 x제곱이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직선. 몸으로 표현해봐 했었잖아. 내가 작게 표현하면 그래프 작게 표현하면 이렇고요. 크게 표현하면요. 생각이 없어. 여태까지 절대값 그래프를 몇 개를 했는데 이게 절대값 그림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역이 만약에 모든 원소였다면 x들이 자연수 전체 뭐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왔다면 얘랑 얘랑은 같은 그래프가 될 수 없지. 근데 정의역이 3개뿐이니까 마이너스 1인 자리하고 0인 자리하고 딱 1인 자리하고 3개뿐이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딱 만나는 점 3개 거기만 정의역으로 줬다면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해돼? 요거는 같은 함수입니다. 하나 더 보여줄게요. 정의역은 따로 안 주어질게. 정의역이 따로 안 주어지는 건 기본적으로는 x가 모든 실수가 그냥 정의역일 때 일부러 말을 안 해주는 경우 있어. 물론 해줄 수도 있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때 fx가 x 더하기 1 이겁니다. gx가요 요거예요. 요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죠.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 같은 함수? 네. 왜요? 약분. 약분해서 그지? 요거 x 빼기 1, x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 1 나누면 x 플러스 1 나오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함수입니다. 왜 다른 함수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왜 다른 함수가 될까? 내가 이따 그래프로도 그려줄 거야. 왜 다른 함수가 될까? 같은 함수냐 아니냐는 걸 체크하는 기본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 왜 다를까? 그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함수값이 달라요. 함수값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3 집어넣으면 1 제곱이 다르면 자, 그게 이제 좀 니네가 그거는 같은데 말하기 힘들었던 부분. 이거는 정의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말한 거라면 니네들이 아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딴 얘기해요 그럴 거야. 아까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함수.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런데 분수꼴의 함수 있지. 분수꼴의 함수는 말이 없어도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모든 실수. 얘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분모가 0인 거는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0분의 5.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값이 x가 1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함수라고 부르려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 거예요. 말이 없어도.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 할 거야. 얘는 그럼 선생님 이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요. 네가 얘를 그려줄게. 얘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맞죠? EF예요. G를 그려봐줘요. G를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일만 빼고는 다 값인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정역이 달라서 그냥 완전히 달라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똑같은 거고 요 자리에 1인 자리에 값이 없는 거야. 그럼 정의역 자체가 다르죠. 네,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판단할 건 그거야. 일단 정의역 x 값들이 다 똑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유준아.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 말을 못 듣지. 시험지 갖고 오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그냥 씹었어, 그치? 자세히 들어.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대충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집에 간 다음에 혼자 생각하다가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건 괜찮은데 틀리게 하고 있으면 더 문제고. 예를 들면 공식 같은 거.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아 몰라 그러면 되는데 잘못 외우고 있어 그럼 100% 계속 틀리게 푼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서로 같은 함수의 조건. 자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까지 다 배웠어요. 그럼 내가 확인하는 문제를 중요 문제를 한번 같이 이렇게 풀어볼 테니까 오늘 나랑 여기 공부한 부분 숙제 별로 없어. 대부분 그냥 연습할 풀 거야. 반 이상 풀 거야. 반 이상 풀 거기 때문에 그 숙제 부담은 없을 거고 대신 지금 할 때 대답을 하면서 그냥 문제 풀어봤지. 응? 응? 아 졸려? 그러면 너 제일 친한 애가 누구야? 응. 준혁이? 응, 그럼 준혁이 뒤통수를 한번 쳐. 예. 아 거꾸로인가? 아 예. 아이씨. 아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또. 함께 물 먹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467번의 답을 한번 스스로 써보게 할게. 나도 문제 쓰고 있는 동안 답이 나오면 좋겠다. 그럼 신개념인데 저걸로 어떻게 딱 받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죠. 대단한데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려보거나 확인해 보세요. 말뜻 생각하고. 아 그러네. 이 문제는 풀면 안 되겠다. 적당해 보였는데. 에이 그거 말딴 거 하자. 그러면 터프 하자 터프. 468번. 지금 해봐. 아니 뭐 터프라고 뜻을 알고 있다면 같은 수준이야. 문제를 내가 천천히 쓰고 있을게. x들의 모임인데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수. 또 중딩처럼 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세 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빽빽하게 들어있는 답이야. 그 다음에 공역이가 0부터 2까지 있는 모든 수가 공역입니다.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찾아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막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몇 개 대입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x의 원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수를 다 대입하기는 좀 힘들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너네들한테 조금 유리하고 편할 건가? 그 얘기 좀 해줄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면 아까 했던 대로 몇 개 한번 대입해봐가지고 화살표를 못 날리는 놈이 생기거나 혹시 양다리 같은 개념이 생기거나 요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눈에 바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그림으로 확인시켜 줄 거야.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나오고 1 대입하면 0이 나오고 대충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될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생각으로. 근데 될 것 같아가 아니고 그냥 된다 안 된다로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라고. 근데 그게 힘든 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집어넣어 봤을 때 전부 다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수랑 연결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다 대입할 수는 없어서 그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얘랑 그래프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나온 사람은 어떤 게 함수가 되고 어떤 게 함수가 아닌 거죠?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함수이면 동그라미 치고 아닌 건 내가 그냥 그어버릴게요. 요건 어떤가요? 함수. 함수 돼요? 요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건요? 함수. 이것도 맞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들?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뭘 대입해봤길래? 다 대입해봤어? 그 가장 끝자리 수. 아, 그냥 끝에 있는 것만 대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원래는. 중간에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x가 마이너스 1인 게 여기고 1인 게 여기야. 그럼 y값, 공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지. 그럼 0은 어디야? y가 여기죠. 2는 여기쯤 되겠지?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부분으로 나와 있다면 너네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박스를 생각해. 함수는 정의역 주어진 만큼, 공역 주어진 만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란 영역 바깥에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야. 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잘랐고 y를 0부터 2까지 잘라는 요 사이에서만 대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박스 안에서만 생각한다. 즉 이렇게 나오면 박스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요 안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대응이 돼서 y값들이 하나씩 생기는 게 보여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처럼 됩니다. 기억으로 참 맞아요. 얘를 그려보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되고 x쪽과 만나는 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림을 빼버리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노란 그림 요거는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야.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함수가 아니다에 지금 말을 했는데 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밖으로 나갔어요. 범위 내. 요만큼이 y값의 범위지 공역. 근데 여기는 그 y값에 없는 숫자들의 y값들이지. 그러니까 아까 날리려고 했는데 날릴 데가 없어서 못 날린 현상인 거야. 딱 두 놈 날렸네. 마이너스 1, 과 1만 있고 나머지는 화살표를 못 날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안 들어있다는 게 화살표를 못 날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h 절대값 x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그리죠? 이 그림은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건 어떤 뜻? x 자리에 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거 지난주에 배운 거 x 대신 x 플러스 1이 대입해. 그게 무슨 뜻이야? x축 방향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 수업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그게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V자 그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 원래 V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로 한 칸 이동해서 V자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린 거니까 여기 싹 빼고 요 그림만 그려진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역에 그림이 있으니까 x 하나, y 하나가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조금만 내가 바꿔볼게.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저 뒤에 배울 램까지 어느 정도 지금 커버가 되는데. 자, 정의역과 공역을 표시했더니 이렇게 박스가 쳐졌어. 내가 그림 그릴 테니까.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함수 그래프 맞아, 안 맞아? 기준이 뭐라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다 날렸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y값이 하나, 즉 양다리 안 날리고 그냥 양다리 금지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좀 생각해. 어차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야. 요거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x 다 날렸나만 찾아봐봐. 일단. x가 하사표 다 날린 그림이 아니야. 즉 여기에 있는 모든 x 자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랑 만난 점이 있냐고. 있죠? 이건 그래프 맞아요. 빨간 걸로 볼게. 요거는 그래프 맞아요, 안 맞아요? 함수 그래프. 맞아요. 맞아요. 다 날린 거 맞아요? 요거 함수의 그래프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생각해. 천천히 얘기해도 돼. 빨리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따져 보면서 생각하라고.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왜? X를 잘못 썼어요. 맞죠? 화살표 못 날린 놈 있는 게 보이니? 네. 즉 여기까지 x들은 화살표를 날려서 다 값들이 하나씩 생겼어. 근데 여기 있는 x들은 못 날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프가. 하얀 선을 그렸어요. 이거 함수 그래프야,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다 날렸어?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다 있어. 오케이. 그리고 x 하나에 y 하나 맞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자꾸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 안 했으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역은 이만큼이고 요 하얀 거의 치역은 요만큼일 뿐이다. 요거 차이야 그냥. 공역이 이만큼인데 치역이 이만큼이어서 이상하게 보인 거지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x들은 다 값들을 하나씩 y 값들이랑 연결을 한 상태라니까. 이게 지금 내 설명이 이해가 되면 오늘 배울 내용의 70%까지 끝났어. 내용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노란 선 그래프 되는 거 맞고 빨간 선 그래프 되는 거 맞고 하얀 선도 그래프가 되는 게 맞다는 인식을 여기에 있는 모든 x들이 이렇게 y값을 하나에다가 쭉 연결한 거랑 같은 그림이라고 상상이 하는 것과 이 파란 그림은 보자마자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도 느껴져야 돼. 여기 x가 요만큼까지는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x들은 아무데도 화살표를 못 날린 꼴에 해당된다는 그림으로 생각이 들게. 그러면 되죠. 어렵나요 이거는? 아니야? 근데 다 틀려 있긴 하니까 애들 좀 이따가 왜? 뭔 뜻인지 공부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이제 그나마 하는 계산을 좀 해볼게요. 469번 봐봐. 요거는 너무 쉽지만 함수 f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고 즉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고요. fx는 2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근데 여기 이상하게 함수가 두 개로 막 써 있는 거야. 자, 이제 니네가 이제 이걸 싫어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냥 y는 fx 하나만 써주는데 두 개 써주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함수 f가 있는데 정의역이 모든 숫자인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요 그림을 그리고 x가 1보다 큰 쪽은 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그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값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식에다가 대입해서 쓸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이걸 보고 F3을 물어봤어 얘들아. 그럼 위에 식 또는 아래 식 중에 어디다 대입해서 y값을 찾으라는 뜻이야? 요 F3을 구해봐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위에 아래 중에 어느 식에다 대입해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냐고. 아래. 요게 x 맞지? 3이지. 1보다 커 작어가 기준이야. 1보다 커? 그럼 요 식에다 대입해서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라는 거야. f-1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위에 식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맞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 이런 뜻인 거 그냥. 그러니까 구간이 여러 개 나온다고 해서 정의역 구간을 잘라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있는 x 값이 요 둘 중에 어느 범위에 있는가 보고 그 식에다 대입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이렇게 되죠. 그림도 자꾸 그려. 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유리해 무조건. 그릴 줄 알면 유리해.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 대충.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전체 그림 중에 요거 1보다 왼쪽만 그리면 돼요. y절편 1인 거예요.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 2. 기울기 2라는 건 무슨 뜻이야? x 한 칸에 y 두 칸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사실 여기는 3
하는 거죠. 늘이 들어가 있으면 새까맣게 칠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보다 큰 쪽 오른쪽은 요 그림을 그릴 거야. 원래 요 그림은 y절편이 4가 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어디만 그려야 되는 거야? 1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되니까 1일 때가 3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진 게 이제 실제로 fx의 그림인 거지. 그래서 니네 보고 f3을 물어보면 여기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노란 여기다가 대입해서 값을 찾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물어보면 여기서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요건 이제 구간에 여기 x 값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보고 대입하면 된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초딩생 수업할 때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말뜻은 뭐 최상위권 반이든 최하위권 반이든 똑같은 거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학생들이고. 근데 지금 너네들은 상위권처럼 공부하라고. 얘네들은 문제부터 덤비지 않아. 그냥 뭐 이게 그런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관심으로 쳐다봐. 안 써도 상관없어. 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에요 라고 느껴지는 순간 언제 뭐 이제 문제 풀게요. 그럼 별로 막히진 않죠. 특수한 거 몇 개만 처음 보는 거 중에서. 그러니까 함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야 될 때. 뭐 이럴 때나 물어보지. 똑같아.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문제 이렇게 내놓고 뜻을 알았다면 이제 이 뜻이 내가 여기서 f-2 더하기 f2 이거 구하라고 할 때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x 값이 여기 x니까 얘를 찾아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디 있는 숫자야? 여기에 있는 숫자. 그러면 -2는 여기다 대입하는 숫자니까 2는 그럼 어디 있는 숫자야? 여기 있는 숫자. 그럼 요식에다 대입하는 뜻이니까 2 대입했더니 뭐 이거 쓰는 게 뭐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계산 아닙니까? 충분하죠?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471번. 이것도 그냥 아는 사람은 확실하면 직접 답 써도 됩니다. 471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고 1-x, x는 유리수 1 플러스 x, x는 무리수. 그리고 f의 3 플러스 f의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준아, 문제 볼펜 들고 문제 풀어 알면 멍청하게 졸고 있지 말고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함수 갖고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x가 3이야. 그러면 요 둘 중에 3이라는 놈이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는 요식에다 대입해서 쓰는 거고 무리수는 요식에다 대입해서 쓰는 거야. 그럼 요 숫자가 유리수냐 무리수냐가 중요한 거죠. 준혁아,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유리수였습니다. 정수는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규칙이 1 빼기 그 숫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F3은 1 빼기 요 숫자 이렇게 쓴 게 F3인 거예요. 그 다음 요거 값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X값이니까 요거는 무리수죠. 무리수는 1 더하기 그 숫자 이렇게 쓰라는 규칙이니까 1 더하기 요 숫자 요게 규칙인 거죠. 그래서 얘는 -2, 얘 플러스 2 지워지고 나면 요게 최종 결과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너네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줄게. 473번을 한번 도전해봐. 문제 자체는 못 뻔해요. 문제 쓰고 있는데 답 나왔어요 그럴 거예요. 규칙을 잘 보시고 화살표를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예 지정을 해줄까? 여기 x가 1, 2, 3, 4, 5이고 y가
0, 2, 4, 6, 8인데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연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제일 확실하고 빠르죠. 연결해 보세요. 대신 요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대응을 시킬 수 있을지. x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그 x 들어간 거에 요거의 1의 자리 숫자에다가 연결하시오. 다 됐어 벌써? 아유 뭐 여기 다 연결해서 벌써? 졸려서 지금 안 들어왔네. 규칙이 몇 번 하라고 했는지도 모르지. 응? 그렇지 그렇지. 얘기했어. 아예 x에서 y로의 대응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요 규칙을 따라서 얘네들의 화살표를 날려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를 이해를 못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누구야? 할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해 얘들아. 규칙인 건데 뭐. 요거 뭐냐 y값. x에서 요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x가 1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x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2의 1의 자리의 숫자 2죠? 하나 더 해볼게. x가 정의역이 2인 거지. 2. 그럼 x가 2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8이죠? 8의 1의 자리의 숫자 8에다 연결하는 거야. 이제 3은 빠르게 해볼게. 3, 9, 2, 18 18의 1의 자리 숫자 8로 가야죠? 4, 16 곱하기 2 32의 1의 자리의 숫자 그럼 2로 가야죠?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 50의 1의 자리의 숫자 0으로 가야죠? 끝난 거예요? 화살표 연결 끝났으면 이제 x자리에 임의의 숫자 a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2가 나오는 것들과 그 다음에 fb가 8이라는 건 얼마 대입했을 때 8로 연결된 거. 그럼 요걸 만족하는 놈 a는 누가 될 수 있냐면 y 값이 2가 나온다는 게 여기 그러니까 요거란 거죠. 1하고 4죠. a는 1 또는 4예요. b가 될 수 있는 건 8로 연결된 놈 b. 8로 연결한 놈 두 놈. 2와 3이죠. b는 2와 3인 거죠. 자, 그래놓고 뭐라고 물어본 거야? 이렇게 만족되는 a 더하기 b의 최대. 그럼 a 더하기 b가 될 수 있는 놈은 요렇게 더했다면 3, 요렇게 더해진 거라면 4, 요렇게 더해진 거라면 6, 요렇게 더해진 거라면 7이 될 수 있어서 이 중에 제일 큰 게 얼마야 그러면? 7. 그럼 너네들 이 문제 좀만 바꾸면 돼. 이걸 만족하는 a 더하기 b의 값 중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문제 내면 이걸 다 쓸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10이 되는 거고. 곱하기의 최대값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는 대로 규칙대로 쓰는 게 문제인 거죠. 자, 한 문제 더 보여줄 건데 그리고 쉬는 시간 줄게. 474번 별표 3개. 이걸 별표 3개 친 이유는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함수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을 몰랐을 경우 너네들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내가 그러면 이 474 문제를 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부터 생각해. 그리고 왜 어려운지와 그걸 하려면 이제 이 표현은 기억을 해두라고 내가 표시해 줄게. 이거는 꼭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학년이 돼도 나오고 3학년 돼도 나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야. 앞으로 할게. 공통 표현이. 474. 첫 번째 힌트.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여기에서 fx는 1-x 제곱이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4는 fx
를 만족한다. 그렇다면 그런 함수에서 x가 15일 때 y값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15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24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얘는 어디에만 정의되어 있는 거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근데 15는 여기 엄숫자잖아. 막 대입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힌트를 조합해서 얘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감이 잘 안 온다 하는 사람은 표현 하나를 몰라서 그럴 뿐이니까 기억해 두시라고. 일단 얘는 안 어려워요. 그럼 문제를 못 풀게 된 이유라고 생각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 거꾸로? 2차 함수 배울 때 내가 얘기해 준 거야.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는 표현이에요? 2차 함수 fx야. x가 1일 때와 x가 5일 때가 같다. 그렇죠. 그게 이제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더 그 뒤에 숨어 있는 속뜻은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받는 거. 꼭 그렇진 않아요. 얘가 0이라고 써주면 네 말이 맞아. 그지? 근데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들 얘기해. 과연 왜요? 뭘 외우야? 외우는 일동가요고. 여기 보고. 나머지가 같다? 응? 나머지가 같다. 잘 모르. 표면상으로는 걷다 1 대입한 거랑 5 대입한 거랑 같은 값 나오는 함수예요. 이 뜻이지. 근데 속뜻이 있잖아. 다들 가르쳐줘.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가면 나머지 얘기했어요? 이러고서 대칭축을 알려주는 핵심 표현인 거라고. 얼마의 대칭축 위치가 3이라고 알려주는 거지. 2차 함수에서 y 값들 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그럼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5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랑 y 값이 똑같아. 이게 겉으로 나온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 가운데 이 위치가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라. 이런 거라고. 그냥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랑 대칭축만 알면 거의 90%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내가 써줄 거야.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다 가르쳐줬는데 2학년 2학기 돼서 여기에 관련된 거랑 또 다른 표현이랑 다시 또 정리해주고 칠판에 써주고 있어. 시간 낭비하고 있어. 1학년 때 잘 배우고 올라왔으면 그냥 뜨자마자 그런 뜻이구만 하고서 대입 이제 정리해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막 길게 가지 말고 짧게 가자. F4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4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대. 그럼 여기 있는 이만큼의 그림이 4칸 움직였더니 또 똑같은, 만약에 4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칸이면 요렇게 생긴 그림을 말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가? 여기랑 4칸 가면 똑같은가? 여기서 4칸 가면 똑같고 4칸 가면 똑같고 4칸 가면 똑같고 4칸 가면 똑같고 이런 뜻이 실제로는 아까 말한 평행이동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 얘기가 함수에서는 요거 한수만큼 혹시 주기라고 들어봤나요? 주기? 주기가 뭐지? 반복되는 그 일정한 한 폭이지. 이 표현이 주기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실제로는 주기라는 말은 쓰지 말고 4칸마다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즉 4만큼 갈 때마다 즉 1 집어넣어봐. 그럼 F2하고 F5랑 똑같거든. F2하고 얼마랑 똑같을까요? F6이랑 똑같잖아. 4칸마다 똑같은 값 나오는 게 그래프 전체에 있는 점이 4칸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4칸 이동한 거랑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를 주기성에 관련된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집 쓰자면 fx는 fx 플러스 a 이렇게 특징! 이쪽에 들어있는 x와 이쪽에 들어있는 x가 같은 부호입니다. 다른 부호에 대한 건 대칭성에 대한 얘기라 빼고 같은 부호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읽을 때 A마다 반복 요 정도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근데 요걸 주기가 A라는 말로 표현하려면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가 A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요 말이 있으면 그때는 주기가 A예요. A만큼이 주기예요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A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값 나와요. 또는 A만큼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의 뜻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다시 이걸 보면 무슨 뜻으로 읽어야 되냐면 네 칸마다 똑같은 그림 나와요.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이따 써도 돼. 요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게 사실 몇 칸이냐? 4칸. 그죠? 그럼 이렇게 네 칸으로 준 게 이해되니? 요 그림이 똑같이 와서 계속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개만 잘 그리면 나머지 그림은 계속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면 x가 0일 때는 1인 거고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요런 그림이 그려진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유효한 그림이고, 그때 요게 동시에 만족되려면 요 그래프가 폭이 4칸이니까 4칸만큼 똑같이 와서 지금 2부터 6 사이에서도 요 그림이 되겠다는 뜻이고, 6부터 10 사이도 요 그림이 붙어 있는 거고, 모든 x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6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끝없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fx야.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4만큼 반복이니까 F15를 구하라고 했어요. 학교 시험은 더 커. F326 이렇게 나올 거야. 응? 15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나마 쉽게. 그러면 네 칸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이거를 직접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3을 X가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 올 때까지 네 칸씩 이렇게 오라고 계속 네 칸씩. 그래서 X가 요 범위에 들어오면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F15가 F11과 똑같다는 거 이해되니? 네 칸 움직였으니까. 그럼 F11이랑 누가 똑같을 거고? 7. 그래도 여기 X 범위 안 들어와 있지? 그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F3. F3. 아직도 안 들어 있지? 그럼 또 가야지. 그러니까 F15는 결국은 이 상태라면, 두 개가 조합된 상태라면 F-1 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야. 그럼 일단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쓰면 얼마예요? 0이죠? 네, 그럼 F15의 값은 0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최종 결론이지. 사실 결과적으로 이 뜻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려울 게 전혀 없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F326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이거 다 써요, 선생님? 그건 아니겠지? 그럼 4칸씩 오면 4씩 계속 변하는 거니까 4, 8, 32 그럼 80번 가면 320만큼 줄어들었을 거니까 이게 벌써 보이죠?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보이고? 그럼 이제 F2 구하면 돼요. 그걸 진짜로 막 보지 말고. 자, 그래서 다시 중요한 표현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돼야 돼. 여기가 똑같은 부호로 돼 있고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어떤 반복되는 주기에 관련된, 주기성에 관련된 표현이며, 요렇게만 써 있으면 그냥 A마다 똑같은 모양 나와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숫자가 A예요 라고까지 써져 있으면 그냥 주기가 A예요. 그럼 니네 주기가 A예요랑 A마다 반복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냐 안 똑같은 말이냐? 마지막 결론이야. 이걸 정확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주기가 A라는 말과 A마다 반복된다는 말, A마다 똑같은 값 나온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안 똑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같은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속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해서. 내가 지금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숫자로 예를 들게. 4마다 반복된다. 4만큼 갈 때마다 같은 값 나와. 이 말과 주기가 4야 이 말과 같은 말이냐고. 아니라니까. 왜요? 4만큼 갈 때 똑같은 것 나오면 주기가 4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기가 2인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실은 이 두 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네 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주기가 2야. 근데 4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4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 나온다고 해서 주기를 반드시 4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주기가 2도 4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 나오니까. 주기가 1인 건 4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고. 주기라고까지 말을 하려면 요 말이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가 4다 그러면 아 주기가 진짜 4구나. 근데 그 말이 없다면 4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값 나와. 요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인 걸 이해하시고. 이해됐니?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